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두 사람을 한 사람 값으로 사세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내세운 선거 캠페인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민에 대해 트럼프 후보와 똑같은 말을 했다면서 비디오 테이프까지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온라인 여론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월 7일 예비선거를 치르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잠시 후 9시 15분경 자세히 전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비타민 D가 크게 유행입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를 따로 복용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이 LA타임즈에 실렸습니다.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에 관한 테스트에서 소녀가 처음으로 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한국인 소설가 한강 씨가 수상했습니다. 고기 먹기를 거부하고 나무가 되길 원하는 여성의 스토리입니다. 한강 씨는 이 상을 받기 전부터 미국에서는 크게 주목했던 작가입니다. 칸느 영화제에서는 초청받아 작품 아가씨를 선보인 박찬욱 감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가씨를 일본 영화 라쇼몬 스타일의 여권주의 영화라고 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공화당은 켄터키주는 아니고 오레곤주에서만 치러지고 있고 민주당은 켄터키와 오레곤주에서 이제 두 개 주에서 전부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올해의 그 선거는 미국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 공통적으로 모든 분야의 여론조사에서 온라인 여론조사는 좀 과학적인 그 근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희박하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본인이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여론조사원에게요 전화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설문지를 작성할 때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한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지금 민주당의 또 후보로 거의 확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MBC 뉴스와 서베이 몽키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14,000명 정도, 이 가운데 12,000명 정도가 등록된 유권자인데 오차 범위가 3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48%,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45%거든요. 물론 소수 인종 가운데서도 블랙피플 사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75포인트 앞서가고 히스패닉 사이에서도 37포인트 앞서갑니다. 그리고 여자에 있어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앞서가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여자 부분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도 14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맞대결을 본선에서 붙었을 경우는 2포인트 버니 샌더스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를 앞서간다는 얘기거든요. MBC 조사. 힐러리 클린턴은 3포인트밖에 앞서가지 않고 계속 트럼프가 추격을 하고 있고 샌더스는 12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이미 또 일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투표로 받는 대의원 숫자만으로는 2,000 거의 400표 정도요.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함께 유권자 등록과 함께 묶어서 그 스티브 강 한미연합회 이제 사무국장 대행을 맡고 있는 사무차장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뉴욕타임즈에 상당히 그 냉정하다고 할까요? 그런 그 어피니언이 실렸는데 토마스 에드셀이라는 사람이 그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뭐 그 긴축의 시대 이런 그 책도 썼고 한데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는 실제의 전화나 방문 여론조사 결과보다 훨씬 정확할 수 있다. 본선에서는 트럼프와 다른 민주당 후보가 그 맞서는 이런 것이요. 아마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는 다 그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그 작가가 지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그 준비된 후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나 당연합니다. 경험이나 그 정책 면에서나. 그런데 알고를 그 컬럼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알고와 조지 부시 그 전 대통령이 맞붙었을 때 알고 부통령이야말로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부통령도 2번 했고 정책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완전한 흠이 없는 것이 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 뭐야 아무것도 모르네. 정말 너무 그 어벙해. 아버지 그가 그 대학교에 다닌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그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을 거야 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조지 부시가 됐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의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그 고민이 깊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벌써 이 팍스 그 텔레비전 그 메건 켈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자에게 지지를 덜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좀 이제 희석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 그 팍스 뉴스의 뭐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지금 뭐 앵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이죠. 메건 켈리에게도 어떤 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었던 사람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데 분위기 좋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 일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뉴욕타임즈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여자 문제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낱낱이 과거의 여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그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었던 그 여성이요.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의 애인이었었던 몇 개월 모델 출신의 그 여성이 뉴욕타임즈 틀렸다. 정말 그 인터뷰도 잘못했고 기사는 내가 말한 것과 전혀 틀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나를 하찮게 대우하지도 않았으며 이런 반박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자 뉴욕타임즈의 그 기사를 취재했었던 2명의 남자 여자 기자가 CNN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 기사가 정확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자 또 그 공화당에 그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팍스 뉴스에서 아니 트럼프가 여자 좋아하는 거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의 약점은 거의 지금 그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에서 본선거에서 어떻게 그 맞붙을 것인가. 게다가 대고 힐러리 클린턴은 아직도 그 끝나지 않은 부분들 이메일 스캔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야말로 뭐 협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그 공화당에서부터도 공격을 받고 버니 샌더스의 공격도 받고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 어려운 입장을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도 또 훌륭한 아주 그야말로 그 마스터 오브 마스터인 정치인의 어떤 그 힘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어요. 이미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 내가 지금 이민에 관해서 말한 것은 빌 클린턴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을 때 했었던 말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Illegal immigration. We have to stop the inflow of illegals coming into our country. 지금 빌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음성 같이 나오죠. To stiffen the protection
of our borders. We will build a wall. It will do what it's supposed to do. Keep illegal immigrants out. We are increasing border controls by 50%. We're going to have a border. It's going to be a real border. We have a country. We have to have borders. We are increasing inspections to prevent the hiring of illegal immigrants.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1996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 말과 도널드 트럼프가 요즘에 한 말을 오버랩시키고 있는데 연방 정부가 강하게 해야지 될 분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법 이민 문제라고 지금은 서류 미비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불법 이민 문제라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오랜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뒤에 우리는 국경을 강화하기로 했고 국경 수비대를 50% 늘리고 또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그런 그 기업들 이제 색출을 하겠으며 또 그 행정 명령으로 연방 계약직은 그 불법 이민자를 어떤 그 고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연방 계약직의 어떠한 그 사업체로 우리가 계약하지 않겠다는 이민의 나라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법치 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은퇴한 내 남편을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아니까 다시 그 일을 하게 하겠다 했고 그러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 캠페인 클립을 사용을 해서 에디팅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올라가야지 되는 어필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도널드 트럼프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힐러리 클린턴은 품위 있게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되고 도널드 트럼프와 품위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아니면 또 그냥 뭐 보통 사람들 말을 한다면서 그 실제에 그야말로 그 저작거리의 어떠한 그 메시지라든가 말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테크니컬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선거입니다. 사실은 제가 앞부분에 살짝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비타민 D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비타민 D에 관해서는 9시 30분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비타민 D는요, 여러분들께서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들으면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비타민 D를 반드시 복용해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모든 비타민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오늘 LA타임스의 기고문이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러분들께서 6월 7일에 투표를 하시려면은 다음 주 월요일 5월 2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지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캘리포니아주 선거는 뭐 주선거냐 대선에 따라서 내가 당을 선택해야지 되느냐 선택하지 않아도 어느 당의 후보에게나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그 유권자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한미연합회의 그 국장대행 이제 그 사무 국장대행 차장을 맡고 있는 스티브 강 사무차장에게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버니 샌더스, 힐러리 클린턴 얘기도 살짝 물어보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선거를 늘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 아니라서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유권자 등록 하셔야지만 6월 7일 선거를 예비 선거를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 등록을 여러분들 뭐 한국말로 도와드리고 있는 한미연합회의 스티브 강 사무차장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방송으로 익숙하세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라팔마의 공화당 피로김 시의원과 함께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너무 유권자 등록이 복잡하던데요. 그렇죠. 일단 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지금 다 잊어버렸다고 네. 하고
또 그 공화당이야 지금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 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이게 주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다르다면서요. 우선 대통령 선거부터 말씀해 주시면요. 알겠습니다. 이 선거 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근데 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6월 7일 예비 우리가 선거가 꼭 알아야지 될 것만 그렇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말씀하신 것처럼 23일까지 캘리포니아 예비 선거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유권자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으로 등록하신 분만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또한 무소속, 그러니까 당을 선택 안 하신 분들도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복잡한 게요. 우편 투표로 등록하신 분들은 많은 우편 용지가 벌써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 우편 용지에는 민주당의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후보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 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그러면 룰은 안 들을게요. 네네네. 대신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우편 투표를 민주당 그 우편 투표를 다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당일날 6월 7일 당일날 우표소에 직접 찾아가셔서 투표하시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도 선택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께 잘못 말씀드렸었던 것 같네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민주당으로 등록을 하셔야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소속이어도 된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무소속이라는 게 좀 인디펜던트 당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헷갈리잖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최근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실 때 당 선택 코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영어로 된 American Independent나 Independent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무소속, 그러니까 당을 선택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옆에 박스 체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No Party Preference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선택을 하셔야지만 그 진정한 Independent, 그러니까 당을 선택 안 하시고 무소속인 유권자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메리칸 인디펜던트라는 데 박스에 체크하면은 어메리칸 인디펜던트라는 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메리칸 인디펜던트 후보에게만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무소속이 네,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no party Preference. 네. 그러니까 no party까지만 외우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 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no 네네네. party 그 박스에만 하시면 그래야지 무소속으로 되는 것이어서 그러네요. 무소속으로 하셔도 민주당은 투표하실 수 있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대통령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지금 영킴 예비선거에 나간 그 하원 강석희, 의원이라든가 강석희 네. 후보라든가 상원 후보 이런 그렇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캘리포니아 주는 당 상관없이 아무나 자기가 원하시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탑 2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 후보로 나왔을 때 50%를 넘으시면 본선으로 안 가고 자동적으로 그분께서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 하원이나 상원이나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강석희 후보가 이제 50%를 넘는다면 11월까지 투표를 안 하고요. 네. 대신 이제 50%를 못 받고 다른 후보도 50%를 못 받으면 탑 2 후보가 자동적으로 11월 본선으로 갑니다. 네, 그게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플루턴까지 포함된 영킴 현 의원과 그렇죠. 지난번에 의원이었었던 퀵실버 그렇죠. 두 사람의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권자 지금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시민권은 받으셨어요. 유권자는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자격이요? 네, 만 18세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권. 근데 최근에 캘리포니아 법이 바뀌어서 만 16세의 pre-registration이라는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비록 미성년자지만 고등학생인데 미리 등록을 해서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제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이 조금 이제 컨퓨즈 하시는 분은요. 한 번 등록했다고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사를 가셨으면 또 재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름이 바뀌시거나 이런 정보가 바뀌실 경우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비선거할 때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11월 달 본선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23일 날짜를 놓치실 경우 그래도 꼭 등록을 하셔야지만 11월
5월 본선에도 이제 투표를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지나더라도 꾸준히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해주셔서 본선거에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날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미연합회에서 한국말로 자세히 도와드립니다. 23일까지 예비선거에 등록을, 유권자 등록을 하고 6월 7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렇게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은 본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까? 네, 만약 이사를 가실 경우는 다시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계시면 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네. 그 룰이라는 거. 네. 우편 투표로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네. 왜 그렇습니까? 그 룰이 그렇게 됐는데요. 이상하게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 먼저 그 무소속 투표 발렛 용지가 옵니다. 아, 네. 근데 이 룰이 민주당에서 또 따로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소속 유권자분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원한다라는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초이스가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제 우편 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고 싶으시면 그거를 다시 요청하셔야 돼요. 네. 그게 조금 번거로우시면 직접 투표 날에 투표소에 찾아가셔서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부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혼돈되실 수도 있고요. 또 운전에 집중하시다 보면 우선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네. 한국어로. 네. 네, 한국어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213-365-5999입니다. 213-365-5999입니다. 네, 한미연합회에서 지금 유권자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에 대해서 혹시 제가 네, 못 드린 그리고 건가요? 직접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편히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요. lavote.net, lavote.net로 가시면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집에 계시는 컴퓨터로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회의 스티브 강 사무차장께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회의 입장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저는 개인적인 그 네. 지지고요. 한미연합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건 개입할 수 없고요. 네. 그러면 이 스티브 강 그 사무차장께서는 한인 민주당 협회 이제 부회장이기도 하십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부회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과의 대결 두 사람이 이제 다 그 후보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유리할 것 같다. 그거는 말이 아니지. 미국의 국격이 아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다 모든 후보가 사퇴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후보로서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뭐 확정이 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버니 샌더스 쪽에서는 오늘도 컬슨이라는 토렌스 옆에 있는 도시에 오셔서 직접 랠리도 하고 아직까지도 뭐 캘리포니아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한인분들을 상대로 피코 유니언에 최근에 오픈한 캠페인 오피스가 있거든요. 네. 이스트 LA 쪽에. 네. 그쪽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는 이제 한인들 상대로 폰뱅킹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아직 물론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뭐 대선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나간다고 하지만 양쪽 후보들이 아직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가 더 잘 싸워줄 것 같다 하는 것은 뭐 모든 공통적인 결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이 연방 정부에서 개입돼 있고 또한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좀 이미지가 좀 타겟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아직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조금 더 시원한 메시지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여론조사에 하신 분들도 조금 적극적이신 분들이 조금 버니 쪽이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런 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힐러리 클린턴이랑 트럼프가 됐을 때 이제 100% 뭐 힐러리 클린턴이 우승하지는 않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스캔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큰 임팩트가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선 제가 오늘은 그 레이티스트를 체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FBI가 힐러리 클린턴을 기소하는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레이티스트. 그 FBI 쪽에서는 이제 예비선거, 그러니까 당 그 전당대회 전에 그 결과를 이제 퍼블릭에게 이제 공개한다고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뭐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쪽이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희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미연합회의 스티브 강 사무차장이었고, 여러분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등록을 할 때 그 미국 아메리칸 인디펜던트하고 무소속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죠. 해야지 되는가? 이제 등록하실 때 뭐 인터넷이나 페이퍼 용지를 쓰셨을 때 그 당 선택하는 그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No Party Preference를 체크하시면 무소속으로 등록이 되고요. 아니면 Democrat, 민주당, Republican, 공화당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물론 뭐 한인 유권자분들께서도 American Independent나 다른 당을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단어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No Party Preference나 아니면 각 당의 이름을 찾으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인디펜던트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그것은 아메리칸 인디펜던트라는 당에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연합회 한국말 전화번호 하나 더 알려주세요. 네, 213-365-5999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과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요즘에 뭐 핫 키워드예요. 비타민 D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일인가요? 워렌 버핏 하면은 뭐 세계 최고의 부자 가운데 속하고 테크놀로지 회사에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가 아는 것만 한다 하면서 지금도 코카콜라 마시고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골드만삭스에 많이 투자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데 애플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군요. 워렌 버핏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와 걸,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냐, 양육되는 것이냐, 길러지는 것이냐, 여자에 있어서 뭐 시모네 드 보바르의 제2의 성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걸과 보이가 8학년 학생이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2만 명 이상 학생들이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처음이래요. 테스트 이름은 전국 교육 프로세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National Assessment for the Educational Process라는 게 테스트 이름인데 테크놀로지의 원리와 뭐 디자인, 해결 방법, 커뮤니케이션, 뭐 협상, 협동, 이해 이런 것에 관한 것을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였답니다. 그런데 걸은요 45%가 충분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분야에서요. 그리고 보이는 42%. 그래서 이제 모든 8학년 학생은 미국 학생 전체적으로는 평균 43%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도가 합격점이다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했었던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도 뭐 어떠한 비교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가 스킬이라든가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 분야에 있어서요. 그런 능력이 충분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걸 중에서도 그쪽 분야에 아주 탁월한 걸이 있을 테고 그러나 원래는 탁월했지만 개발되기 전에 걸은 핑크 옷을 입어야지 되고 바비 인형을 갖고 놀아야 하는 거야.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나중에 골치 아프게 공부할 필요 없어. 돈 잘 버는 의사 만나서 결혼하면 된단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면은 그쪽 분야가 덜 발달될 수도 있고 이거 상관없어. 걸이든 보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된단다. 창조적인 마인드로 라고 교육을 받았다면 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요즘 들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못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의 이해도가 더 높다는 결과입니다.
오늘 그 LA 타임즈의 캐서린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비타매니아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를 비타민이 도대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바꿨는가 등등의 책을 쓴 사람인데,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 닥터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드셔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 내용 자체를 거의 전부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라는 것은 태양을 보고 잠을 잘 자면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가? 과학적인 것과 정보가 미흡해서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비타민 D가 뼈에는 아주 뼈 건강에는 필수적이고, 칼슘이나 그 밖에 이제 다른 무기 물질이요, 미네랄을 흡수하기 위해서 비타민 D가 필요한데, 그 밖에도 천식,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암에도 베네핏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이 비타민 D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양이나 수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대로예요. 여기까지는 태양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선블럭 크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또 선을 가리는 옷을 입고 다니죠. 저처럼 실내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죠. 그런 것이요. 음식에서는 fish liver, 어류간을 제외하고는 비타민 D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먹는 것인데, 비타민 D라는 게 만든 거잖아요. 라놀린이라는 양의 털에 있는 기름으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먹는 것이 충분한지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블럭도 안 바르고 밖에서 얼만큼 이런 사람은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좀 뒤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의학협회는 일반 미국인들이 비타민 D를 복용하려면 하루에 건강한 성인이 600 IU가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비타민 D를 강조하는 전문가는 그건 너무 작다. 뼈 건강과 겨우 칼슘 대사에 관여할 뿐이고 그 밖에 베네핏은 보지 못한다 해서 지금 어떤 사람은 4000 IU를 먹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비타민 D 혈액 검사 테스트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의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실험실에 따라서 같은 혈액 샘플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몇 번 선스크린을 안 바르고 또 뭔가 태양을 차단하는 옷도 입지 않으신 채 몇 번 정도 한 15분씩이요. 태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버되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래요. 신체는 너무 현명해서 다 알아서 이 정도 만들면 비타민 D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돼 하면은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라든가 샌프란시스코처럼 좀 북쪽에, 미국으로 칠 때 북쪽으로 사시는 분들은 특히 겨울에는 햇볕의 양이나 각도 이런 것들 때문에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야지 되고, 또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선스크린을 항상 바르시느냐 아니냐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지 되고, 산모의 경우에 아이에게 젖을 물리신다면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약간 복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게 누구에게 어느 정도가 필요하느냐 이것은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다고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0 IU를 먹어도 부담이 없다 하루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600 IU라는 얘기예요. 10,000 IU 이상을 권장하는 그런 비타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0,000 IU 정도를 먹어도 하루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과유불급 이런 것들이요.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할 경우는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를 높이고요. 이게 원래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먹는 게 비타민 D인데 그 혈액 중에 칼슘 농도를 너무 높여서 결국 그렇게 될 경우는 심장이라든가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 있어
있어서의 얼만큼의 어느 정도의 영양분이 필요하냐 이것은 이 전문가는요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가 정확하게 지금 그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만큼 먹어야 되느냐 요만큼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바로 방송 듣고 계시는 뭐 김 선생님은 드시지 않아도 돼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뭐 급성 뭐 질환 이런 것을 빼고는 본인의 몸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가 비타민 D를 받고 있나 만들고 있나 하는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정답으로 이 LA타임즈의 오늘 기고문을 쓴 비타민 D 전문가 캐서린 프라이스 씨가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참 한인타운의 서점에 다 가봤었습니다. 2월달, 1월달 그즈음에 없어서 못 찾고 나중에 내가 사야지 하고 못 샀거든요. 한강이란 작가의 채식주의자. 저는 이 책 한국말로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읽고 싶어 할 그때 미국 사람들은 vegetarian이라는 그 영국에 뭐 영어 배운 지도 몇 년 안 된다는 20대 젊은 여성이 번역한 이 책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이제 세계적인 감독이에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전했습니다. 아가씨라는 영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이제 칸느 영화제 공식 부분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상영이 됐는데 박찬욱 감독은 여권주의자 영화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어떤 그 레이블을 붙여놓으면은 영화를 보다 포커스를 두기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땡스라고 했고요. 1930년대 돈 마음을 뺏으려고 정말 속고 속이는 그런 그런 스토리라고 하죠. 저는 못 봤습니다. 김태리, 김민희가 나오는 그런 그 영화인데 미국 사람들은 다 그 라쇼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고자와 아키라 감독이요. 그래서 이 박찬욱 감독의 경우는 소재를 찾을 때 스토리의 디테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의 그야말로 그 권위 있는 맨 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 상을 받은 한강, 이름이 한강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베지터리안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상을 받았는데 이 작가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영어로도 있고,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 한국말로 했는데, 어릴 때부터 늘 인간이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그 내부에서의 어떤 그 투쟁이 있는 것을 느꼈고, 글을 어둡게, 이 책 어둡기는 한가 봅니다. 굉장히. 어둡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둡게 쓰는 게 아니고, 섣불리 화해하거나 치유 같은 것을 본인이 잘 못해서, 그러지도 못하면서 하고 싶진 않아서,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만큼만 걸음이 느리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한다고 했고, 그리고 광주 그쪽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소년이 온다라는 광주 사태를 다룬 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작가 한강이 얘기하던 인터뷰 전에 읽은 기억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아로마센터 2층입니다.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잘 살려면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셔야지 되는데 한국말로 유권자 등록 다음 주 월요일 마감입니다. 한미연합회 213-365-5999번 213-365-5999번 도움 받으시고 유권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